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정입니다. 오늘은 1960년대 해병대의 모습과 60년이 지난 오늘 현재의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은 병 120자부터 150자까지, 그럼 62년에 입대하신 분부터 66년 9월에 전역하신 분까지, 전역이 아니라 제대입니다. 제대. 여기서 그 제대는 말 그대로 군대 생활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역은 현역이 예비역으로, 즉 현역에서 예비군으로 그 역종을 바꾼다는 뜻이니까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뜻의 예편하고 같은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향토 예비군은 68년 1월에 1.21 사태, 김신조가 유명하죠. 아무튼 그 사건 두 달여 만인 68년 4월 1일에 창설됐으니까 60년대 중반에는 향토 예비군이 아예 없었고, 따라서 전역이 아니라 제대했다. 그럼 전역증이 아니라 제대증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병 120자가 제대하신 64년까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기 한참 전인데도 제대증에는 발급권자가 해군 참모총장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66년에 전역하신 선배님의 전역증에는 해병대 사령관 강기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해군 참모총장이 제대증을 발급했다. 이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해병대 사령부 해체 전에도 직속상관 관직 성명에는 해병대 사령관 위에 해군 참모총장이 있었다.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64년 당시의 전역증은 16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A4 용지보다는 조금 큰 크기인데, 그렇다고 종이의 질이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라 갱지, 약간 누런 빛이 도는, 지금에 비해서는 질이 형편없는 종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16절지 갱지로 된 전역증을 항시 휴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워낙 간첩이 많고 병역 기피자 또한 많던 시절이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남자들이 이 제대증 없이 다니다가 검문소나 불신 검문에 걸리면 제법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증을 주머니나 지갑에 넣으려고 3번 접어서 한두 달 다니다 보면 그 접힌 부분이 너덜너덜해져서 8조각, 즉 제대증이 명함 크기의 8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검문소에서 이걸 모자이크 맞추듯이 일일이 맞춰서 확인을 하는 촌극이 자주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때는 주민등록증에 병역란이 있었고, 거기다가 해군 또는 해병, 예비역 병장, 군번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 하나면 굳이 병역 수첩이든 전역증이든 그런 게 필요 없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주민등록증은 조금 전 말씀드린 68년 1.21 사태 그리고 4월에 예비군 창설 이후인 68년 그해 5월부터 12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기존에 있던 도민증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이전 검문소에서는 항시 젊은 남자들은 제대증을 먼저 제시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전역하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는데, 새 주민등록증에는 해군, 보병, 그리고 대위, 군번 이 정도가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해병, 보병 그렇게 적어놓고 전쟁 때 내가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 왕년에 대위고 지랄이고 해병대 보내서 보병 소총수로 최일선에 보내면 쓸모없는 새끼 이북애들 총알 몇 발은 소모시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해군 보병? 이러면 나를 잡아다가 해군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군 애들이 나를 딱 보니까 내가 보병이야. 그럼 걔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자식이 해군 보병이면 육전대? 이거 일본군이야? 중국 인민해방군이야? 이 새끼 북한 해군 육전대? 아니, 전쟁 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북놈들이 우리 해군에 유장 취업을 해. 에라이 새끼 묶어가지고 돌 매달아서 던져버리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해군이 나한테. 그럼 나는 밧줄 놓고 물속에서 탈출하는 훈련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아유, 다 물속에서 숨 못 쉬면 1분 안돼 죽어요. 예? 아이, 공기가 있어야 그것도 아유, 이게 안 돼, 안 돼. 엄청 물 마시다가 갈 것 같아요. 아니, 아유, 끔찍해, 끔찍해. 그냥 산에서 돌격 앞으로 하다가, 응? 한 방 먹고 가는 게 편하지. 아씨, 오늘은 시작부터 얘기가 안 대로 됐네. 뭐 경상도 땅을 밟아야 삼천포로 빠지든 그러는 거지. 이거 아직 수원역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러면, 아유, 이게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 괜히 그런 뭐 제대증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해병대 전역증에 해군 이런 게 들어가면 전쟁통에 병무청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나저나 아까 그 제대증 얘기하다가 일로 생긴 거죠. 신분이 예비군으로 바뀌는 전역, 그게 아니라 그냥 제대하는 거. 그럼 제대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근무 소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 제대할 때는 검은색 뭐 학생복 같기도 하고 무슨 재건복 같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옷감 질이 형편없어서 거의 입을 수 없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대 후에 근무 소집 명령을 받으면 제대할 때 지급받은 제대복 대신에 그냥 사복 입고 그냥 포항으로 가면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현역하고 똑같은 군복에 계급장, 명찰 다 달고 M1 소총 지급받아서 해안 경계작전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보름 동안. 즉 15일 동안 현역과 똑같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8년도에 이예비군이 창설되면서 60년대에 제대하신 분들은 이예비군 창설요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60년대 사연들을 얘기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되시죠. 또 제가 요즘 방송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너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 60년대 얘기 즉 그분들 말씀에서 같은 해병이라는 공통의 뭔가를 느낄 수 없었다면 제가 그걸 방송할 리도 없고 또 설령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보실 리가 없을 겁니다. 즉 해병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 소재로 선택한다는 사실을 대다수 시청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에게 5, 60년대 사연을 전해주시는 80대 연배의 선배님들 제가 그 나이가 되면 그때는 이런 선배님들의 제보도 듣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연로하신 선배님들의 사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가중치를 두고 그분들 사연을 먼저 방송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7, 80년대의 사연을 소홀히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그 7, 80년대 그때 사연 제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연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제 방송이 사실 8월, 9월 달에 엄청 뜸했습니다. 1월 달 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제가 한 달 동안에 29개인가 뭐 30개 정도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8월, 9월에는 뭐 7개, 8개도 안 되더라고요. 뭐 아무튼 제가 무진장 바빴어요. 뭐 그래서 날이 좀 쌀쌀해지고 나니까 이제 한 며칠 전서부터 시간이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10월부터는 과거 뭐 1월달, 뭐 2월달, 뭐 그때 할 때처럼 그렇게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한여름에 하던 것보다는 한 2배 이상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 여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방송 제목을 보면 60년대 해병대 선배들은 뭐 어떻게 생활했나 궁금하시죠? 그건 여러분이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해병대가 아닌 육군이나 타군 출신들이 제법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해병대를 응원해 주시는 이런 분들께는 해병대 출신 시청자보다도 10배 이상 더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제 방송에서는 해병대 얘기라고 하면 그 시기에 상관없이 제보자의 소중한 사연을 얘기거리로 정리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앞부분에 나왔어야 했는데 아까 그 제대증인가 뭔가 거기 해군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 바람에 제가 이제 헷가닥 잠깐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랑 동시대에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하고 싸워가면서 끝내 해병, 예비역 병장 이런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 두 분이가 계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6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 154기 1964년 2월 진해 신병훈련소의 모습입니다. 당시 복무기간은 해군 공군이 36개월, 육군이 30개월이었는데 해병대는 육군에 비해서 두세 달 짧게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 몇 달 짧은 군대 생활 때문에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지난번 해관 35기 선배님의 사연 중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해병대는 장교뿐만이 아니라 병들도 육군에 비해서 복무기간이 좀 짧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기록에는 육군과 해병대 병의 복무기간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무슨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입대한 사람들을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1중대, 나머지는 2중대 이렇게 나누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때 1중대는 기합중대, 2중대는 물중대 이렇게 불렀고, 실제로 훈련 또한 1중대가 2중대에 비해서 엄청 빡세게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대 생활 27, 8개월이 되면 그땐 기수로 자르지 않고 군번으로 잘라서 제대를 시켰기 때문에 군번이 빨랐던 신병 1중대 출신들은 2중대 출신들에 비해 한 달 먼저 제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번은 무조건 빠른 걸 받아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80년대 병들은 나이, 생일 순으로 군번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은 교육 성적을 가지고서 1등부터 꼴등까지 군번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64년 당시에는 일단 1, 2중대는 무슨 기준으로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각 중대에서는 무조건 키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했고 최종적으로 그게 군번 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1중대에서 군번 끝번호를 받은 사람은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었고 2중대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키가 1m 80이 넘는다고 해도 1중대 꼬레비보다는 군번이 1번 늦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쨌든 한 달 먼저 제대하는 1중대,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2중대에 비해서 빡세게 훈련을 시킨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일주일간의 가입대 기간이 끝나고 당시 교관들이 총원을 집합시키더니만 당시 중사 계급의 교관 중에는 미 해병대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미 해병대 교관들이 쓰는 모자를 썼는데 미국 해병대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약간 그 펑퍼짐한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기억나시죠? 아무튼 이 모자에다가 미 해병대 앵카를 딱 붙이고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선임 교관이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는 가입대 기간,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나와도 좋다, 집에 보내준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80년대에 입대하신 저와 비슷한 또래 예비역들께서도 다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연병장에 청룡버스 한 대 세워놓고 집에 갈 사람 나와라 이러면 가장 용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장 바보 같은 건지 어쨌든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순진한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나가죠. 그러면 DI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반 죽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 그런 다음 집에 갈 사람 나와라. 그제서야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동기생이 개처럼 맞는 걸 보고 나서야 드디어 철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건 64년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 80년대처럼 폐지는 안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5명이 손을 들고 나가니까 하느님 같은 교관님의 말씀, 이런 놈들은 해병대감도 아니야. 육군 갈 놈들이 잘못 알고 해병대로 온 것 같은데 이런 놈들은 그냥 살려보내면 안 돼. 여기서 바로 총살시킨다. 그러더니만 기관병들한테 M1 소총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 놀이새 후퇴전진 철커덕. 네. 가입대 기간에는 소총을 만져볼 일이 없으니까 이때 철커덕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나 다 실제로 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실탄이 장전된 듯한 총을 들더니만
나머지 훈련병들을 향해서 자 여러분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식들을 살려두면 우리 해병대가 나약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면서 애몬 소총을 겨루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동기생들은 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들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아까 처음부터 막 웃은 이유 눈치채셨다. 내가 이거 생각하니까 내가 웃겨가지고 그래요. 진짜 저 이 얘기 들으면서 올해 그 선배님이 80살이세요. 그분이 이 살려주세요 이 목소리를 내는데 진짜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진짜 리얼하게. 제가 64년이면 2살 때라 그때 진해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진짜 처절하게 60년 전 그 목소리를 재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선배님이 동의하시면 나중에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그 소리를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진짜 골 때려요. 그러고 보면 60년대 해병들이 80년대 해병들보다는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후보생 시절에 1중대는 해군, 2중대는 해병. 그 2중대에는 소대급 구대가 3개 있었는데 물론 임관식 직전에야 안 겁니다만 3명의 구대장 중에서 1명이 해군 중이었어요. 나머지 2명은 당연히 해병 중이. 그런데 이 해군 중이 구대장이 항시 빨간 명찰에 팔각 보니까 우리야 당연히 해병대인지 알았죠. 근데 어느 날 권총을 딱 꺼내들면 역시나 노리새 그 후퇴 전진 철커덕 굳으면 그걸 우리를 향해서 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해병대 장교교육이라고 해도 그렇지 지가 사람을 죽여? 까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뜨겁하게 족발라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양반 별명이 미친 개예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 애완견이 아니잖아요. 미친 개. 거기다가 이 양반이 이러는 거야. 에이씨 내가 이거 하나 들고 원산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진짜 같더라니까요. 아무튼 후보생들 머리에 총구를 겨누지는 않았기 때문에 입 벌리라고 입속에다 총구를 넣었던가. 뭐 아무튼 우리들 뭐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64년 2월달 진해 신병훈련소에서의 이 장면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도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장면에서 많은 관객들을 울릴 거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집에 가겠다고 손들고 나간 5명의 훈련병들은 집에도 못 가고 동기생 총원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므로 살려준다는 교관의 얘기를 듣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안 죽은 거죠. 하지만 목숨을 살린 대신에 훈련 기간 내내 제대하고 지금까지도 고문관이라는 놀림을 당하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5명의 목숨을 구한 해병 154기는 최초의 93군대였다고 합니다. 93군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병 1기부터 153기까지는 군번이 92로 시작하고 154기부터 93으로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병 400자 초반이 94로 나가는 걸 보면 이 93군대도 대충 300자에서 94군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훈련소 보급은 비록 미 해병대가 2차 대전 때 착용하던 발목이 짧은 군화, 그래서 각반을 차는 그런 군화도 보급이 됐지만 그래도 국산 세무워커가 보급되고 비록 고무줄 없이 줄 달린 반스, 설사 만나서 화장실 들어가면 끈 풀다가 싸버린다는 그런 반스에 난닝구를 보급받았지만 그래도 국산, 서서히 미 해병대 보급품에서 국산으로 바뀔 무렵 먹는 거 역시나 실무생활하고 비교하면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훈련소는 실무에 비해서 덜 떼어먹은 것 같다. 그래도 정량대로 준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훈련소에서 아주 열악한 식사를 했다는 기수도 많은 걸 보면 이건 시대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께서는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오랜만에 해병대 얘기를 하니까 기운이 번쩍 난다. 해병대 정신이 돌아오려고 한다. 또 왕년에 해병대 기질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나 술 좋아하니까 언제 서울에 올라오면 술 한잔 같이 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배님이 올해 연세가 80이십니다. 지금도 술을 좋아하신다는 걸 보면 아주 건강하신 해병대 체력의 소유자이신 것 같습니다. 저랑 멀지 않은 곳에 사시기 때문에 언제 제가 집에 올라가면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한잔 모시겠습니다. 그나저나 60년대 근무하신 80대 노 해병들이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시나?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120자 올해 연세가 82살이신 분인데 이 선배님께서는 요즘 콜라텍에 빠져 사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낮에 전화를 드렸더니만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시 후에 전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82살 어르신이 어디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전화통화가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다고 하시길래 제가 좀 의아해 했는데 잠시 후 전화를 주시더니만 방금 콜라텍 밖으로 나왔다 이러면서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가시는 곳은 종로 3가 국일관 콜라텍인데 여기 사장님이 병 200자 거기다가 손님 중에는 병 400자부터 120자까지 해병대 출신들이 7, 8명 국일관 콜라텍을 아주 꽉 잡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분들을 그 누구도 못 건드린다고 하네요. 요즘엔 그런데 그 조폭이나 양아치들 없죠. 어쨌든 서울에는 이런 콜라텍이 종로에 1개, 청량리에 4, 5개, 또 영등포에 7, 8개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 선임은 병 70자까지 계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성분들 물은 종로가 가장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콜라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내일 종로 3가 국일관 콜라텍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 업소 측으로부터 돈 한 푼 받은 거 없습니다. 광고 아니니까 부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구독자 3,000명 가지고서 무슨 뭐 광고를 받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콜라텍 사장님이 해병대 병 200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해병대 업소를 찾아야죠. 거기 가시면은 옆에 휴게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항시 5명 이상이 모여 앉아서 뭔가를 마실 때에는 언제나 자 해병대 이게 건배 구호라고 합니다. 타군 출신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얼씬도 못한다고 하네요. 거기 가시면 오늘 사연의 제보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선배님들은 거의 뭐 매일 출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해병대는 어디를 가나 좀 많이 튀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병이라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일종의 공감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즐겁게 사시는 80대 선배님들의 사연을 소개해 봤습니다. 저는 한 10년 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재밌는 사연을 알려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해병대의 경례 구호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필승 이 경례 구호 이전에 한때 멸공이라는 구호도 있었다. 또 다른 시기에 선배님들께서는 뭐 충성 어떨 때는 해병 거기다가 또 어떤 시기에는 아예 경례 구호가 없었다. 그냥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수경님만 때리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에 따라 해병대 창설부터 사용된 경례 구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 여러 선후배님들의 제보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